자, 이제 넘어가서 자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음. 페이지 24페이지죠. 자음 아까 자음의 뜻은 얘기했죠. 자음은 뭐였습니까? 발음할 때 공기가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장애음이라고 해요. 장애음. 장애를 받고 나온다고 해서. 자, 그래서 이 자음은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치. 이 그림이 좀 잘 보입니까, 여러분들? 색깔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 요렇게 일단 먼저 보고요. 쌤이 또 그 기가 막힌 그림 솜씨로 쌤이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자, 소리 나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소리 나는 위치는요, 표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자, 요게 입이니까 입의 가장 바깥 부분이 있겠죠. 입의 가장 바깥 부분부터 해가지고, 바깥에서부터 안쪽 순서대로 들어오는 위치라고 표에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그릴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입술,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입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목청,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표를 그릴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고요. 자, 순서는요, 양쪽 입술이라고 해서 입술 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윗잇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흰색이 윗니거든, 이빨. 그래서 요 이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 잇몸이 있어요, 잇몸. 요 잇몸을 윗잇몸이라고 하는데, 윗잇몸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잇몸 소리. 자, 다음 여기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입천장이 있어요. 입천장. 자, 우리 입이 지금 여기 입술이 있고요. 입 제일 바깥쪽이죠. 입술. 입술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 윗니 바로 안쪽 위쪽에 있는 잇몸이 윗잇몸이에요. 윗니 바로 위쪽에 있는 잇몸. 윗잇몸이고요. 이 윗잇몸에서 이제 쭉 타고 들어오면은 요 입천장이 있어요. 입천장이 지금 거북이 등딱지처럼 딱딱하죠. 입천장 딱딱하죠. 그래서 얘를 딱딱한 입천장이라고 해서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입천장이 세다고. 그리고 여기 이 센 입천장 12시 방향을 넘어서서 목구멍 넘어가기 직전으로 넘어가면 부터 갑자기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돌기 부분이 있어요. 입 안에. 여기 부분이 바로 뭔데? 우리 양치질 하다가 탁 부딪히면 소리 나는 데 있잖아. 소리 나는데 거기가 여기 여린 입천장이에요. 여린 입천장. 살이 딱딱한 입천장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들야들한 살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살이 연하다고 해서 여린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안쪽으로 깊게 들어오면 그때 이제 뭐가 있느냐? 목구멍이죠, 목구멍. 그래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라고 해서 입술, 윗잇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입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센 코안은요? 코안은 일단 빼. 알겠죠? 코안은 일단 빼고 입술, 윗잇몸,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걸 이제 쌤이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생일 입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윗니, 아랫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입술, 아래 입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자, 여기에 양쪽에 입술 있죠? 양쪽에 입술이 만나서 소리 나는 게 바로 입술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입 안에요. 이렇게 혀도 있어요. 네, 여러분이 혀야. 자, 그러면
요 입 속에서 요쪽 있죠. 윗니 바로 뒤쪽. 여기가 윗잇몸이야. 그리고 얘가 뭐 어디랑 만나느냐? 여기랑 만나요. 그래서 여기는 윗잇몸. 그 다음에 여기는 혀끝이죠. 그래서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입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서 나는 소리를 잇몸 소리라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 다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림을 외우고 있으면, 그림을 알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서술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입술이, 입천장이 딱딱해요. 거북이 등딱지처럼. 거북이 등딱지 같이 딱딱한 입천장은 어디랑 만나느냐? 여기 혓바닥이랑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 딱딱한 입천장, 센 입천장이죠. 자, 그래서 센 입천장이랑 혓바닥이랑 만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자, 다음 여기 이제 뒤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이제 입 안쪽 목구멍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 말랑말랑해지는 부분은 어디랑 만나느냐? 요 뒤쪽이랑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혀 뒷부분이라고 합니다. 혀 뒷부분이랑 여기는 이제 여린 입천장이죠. 그래서 혀의 뒷부분이랑 여린 입천장이랑 만나서 나는 소리를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뒤쪽으로 뭐가 넘어가 있어요? 목구멍 넘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목구멍, 여기 부분에서 소리 나는 걸 뭐라고 한다? 목청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되는 거야. 목청 소리. 자, 여기 이제 소리 나는 위치입니다. 일단 위치만 알아두면 돼요. 어차피 표 그리고 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소리 내는 방법입니다. 방법.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자,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미안해요. 다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자, 소리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리 내는 방법. 자, 소리 내는 방법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서, 자, 이게 지금 1, 2, 3이라고 하면 세 번째 것까지 묶어서 얘네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안 울림 소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가지고 안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울리지 않는 소리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 울리는 소리는요, 종류가 뭐가 있느냐? 파여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파차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마차름이 있습니다. 파여름, 파차름, 마차름. 자, 파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터뜨린다는 거야. 파열, 터뜨린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 편한데 요게 뭐냐면 공기가 나오는 통로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이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공기의 흐름이 쭉 이렇게 나올 때 중간에 어떻게 하느냐? 한번 공기의 통로를 막아야 돼요. 막았다가 텅 터뜨리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크기를 회복하죠. 통로의 크기를 회복합니다.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중간에 한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원래 크기를 회복하면서 소리 내는 걸 파여름이라고 합니다. 입술이 막았다가 열리죠. 터뜨려지죠. 파.
맞죠? 자, 그 다음 혀로 막아볼 거야. 다, 다, 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혀가 막았다. 이게 입천장, 이게 혀가 위로 올라가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내리면서 다, 타, 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입천장. 자, 기어. 발음하면 그냥 열려있죠. 혀 뒷부분이요. 요 여린 입천장을 막을 거야. 막을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막혀있는 상태에서 가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막았다가 열어줘요. 알겠죠? 그러면서 소리 나는 게 바로 파열음입니다. 알겠죠? 파열음. 자, 다음 두 번째 마찰음 먼저 볼게요. 마찰이니까 뭐겠어? 마찰이 뭔데? 좀 비비는 게 마찰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공기를 통로에 비빌 거야. 어떻게 비빌 거냐면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이렇게 있을 때요. 통로를 막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막지 않아요. 통로를 막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좁혀버려요. 통로를. 그리고 공기를 계속 내보내는 거야. 공기가 나오고 있죠.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는 모음만 발음하고 있으니까 모음만 발음하고 있는데 얘를요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 이 혀 끝이요. 여기가 윗잇몸인데 혀 끝이 닿을랑말랑해요. 이렇게 닿을랑말랑하게 공기의 통로를 좁혀가지고 요 부분을 공기를 마찰시키는 거야. 공기가 한 번도 막히지 않아요. 흐도 막히지 않습니다. 목구멍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발음하거든. 그래서 스흐 하면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한 번도 막히는 적이 없어요. 좁혀지기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의 통로를 좁혀가지고 공기를 요 사이로 마찰시키는 자음을요 마찰음이라고 합니다. 마찰음. 알겠죠? 자, 다음 파찰음이 있어요. 파찰음은 뭐냐면 단어 자체가 파열, 마찰, 파열과 마찰이 다 일어난다고 해서 파찰음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 절대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서술형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공기가 나오는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열어서 공기를 마찰시키면서 내는 소리가 전부 다 적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공기가 나오는 통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일단 한번 뭐 해야 돼? 막아야 돼요.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막았다가 열어줄 때 틈을 조금만 열어줘요. 그리고 조금만 열어줘서 뭐 하느냐? 여기서 마찰시키는 거야. 그래서 막았다가 열어준다는 점에서 파열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시킨다고 해서 마찰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파찰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혀가 있고요. 있으면 혀가 요 딱딱한 입천장에 혓바닥 전체가 붙었다가 이렇게 돼요. 조금만 열어줘요. 붙었다가 조금만 열어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조금만 틈을 열어서 마찰시키는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안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안울림 소리. 알겠죠? 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럼 안울림이 있다는 거 뭐도 있다는 거야? 울림도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부터는 울림 소리입니다. 자, 울림 소리에 뭐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비음 있습니다. 비음은요, 여러분들 비자가 뭐야?
코 비자죠. 코. 그래서 소리가 어디로 올라간다? 공기가 코로 올라간다 라고 해서 비음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코로 올라가는 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비음에 해당하는 애들 받침으로 발음해보면 딱 느껴집니다. 자,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자, 이 비음에 뭐 있냐면 미음, 니은, 이응 있거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잘 봐봐. 우린 지금 음운하고 있죠. 요 이응이요. 초성, 첫 소리에 있는 이응은 여기에 있는 이응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걔 동그라미라고 했잖아. 얘 이응은 뭐만 말하는 거야? 받침만 말하는 거야. 받침 또 받침 이응. 알겠죠? 자, 그래서요. 잘 보세요. 열려있어요. 입을 막았는데 공기가 나와요. 어디로 나오는데? 코로 나와요. 알겠죠? 코로 나옵니다. 자, 다음 예를 해볼게요. 혀가 막았어요. 공기가 코로 나옵니다. 자, 다음 여기는 어디를 막을 거냐면 여린입 천장을 막을 거야. 막혀 있어요. 공기는 코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음 얘네들을 코로 공기가 나온다고 해서 비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잘 보세요. 혀 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끊고 혀 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동그라미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유음이라고 합니다. 유음의 유자가 바로 뭐냐면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흐를 유자입니다. 흐를 유자를 써서 유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는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선생님 여기 끊었지? 유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면요, 리을밖에 없거든. 근데 이 리을이요, 발음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초성, 첫 소리에서 발음될 때랑 중성, 끝소리에서 발음될 때 발음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첫 소리부터 볼게요. 이러면 얘가 첫 소리에서 발음되는 거죠. 리을이 자음 플러스 모음이잖아. 그러면 첫 소리에서 발음되는 거잖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혀끝 입천장 혀끝이요 윗잇몸에 닿았다가 라라라라라라가 돼요. 맞죠? 랄랄랄랄라. 자, 다음 아 소리 내다가 받침을 리을로 넣으면요 알 혀끝이요 여기 윗잇몸에 닿은 채로 공기는 어디로 나올까요? 공기는 요 혀의 양옆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를 발음할 때랑 아를 발음할 때 뭐가 다르다? 라 발음은요 어떻게? 가볍게 됐다가 떼면서 소리가 납니다. 라. 자, 다음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건 알 할 때 납니다. 알 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네 세 개를 뭐라고 한다? 안 울림 소리라고 하고요. 얘네 두 개를 뭐라고 하느냐?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의 세기입니다. 소리의 세기.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자음이 분류되는데 어떻게 분류되냐면요. 자, 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분류되고요. 얘네는 전부 뭐에 해당하냐면 안 울림 소리에만 해당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
안 울림 소리만 가능합니다. 울림 소리는 구분이 안 돼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울림 소리는 구분이 안 되고요. 안 울림 소리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사 소리는 그냥 보통의 자음 소리고요. 된 소리는요, 단단한 소리입니다. 단단한 소리.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거친 느낌의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옆에 뭘로도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인데 성대 근육 긴장 여부, 그 다음 숨이 거세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자, 요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뭐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OX입니다. 얘는 XX, 얘는 OX, 얘는 OO. 이게 교과서에서 이렇게 적혀있는 교과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거 쌤이 만든 거야. 만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서술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서술하면 돼? 예사 소리는요, 성대 근육이 긴장되지 않고요,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일반적인 자음 소리, 예사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된 소리는 뭐라고 서술하면 될까요? 성대 근육이 긴장되지만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는 소리를 뭐라고 하는데? 된 소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거센 소리는요, 성대 근육도 긴장되고요, 숨도 거세게 나오는 소리를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드, 브, 즈. 얘네들이 예사 소리거든요. 얘네들이 끄, 뜨, 미안합니다. 이렇게 안 할게요. 예사 소리를요, 이렇게 합시다. 바다 사자가, 바다 사자가. 얘네들이 예사 소리거든. 바다 사자가, 얘네들이 예사 소리야. 이거 표 그리는 순서대로라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바다 사자가. 그 다음에 된 소리는 그러면 뭘까요? 빠따싸짜까입니다. 이런 애들을 된 소리라고 합니다. 바다 사자가 빠따싸짜까. 그러면 여기서 숨이 거세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빠 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빠 파, 프. 그 다음에 따따 타가 됩니다. 따따 타, 프트. 시옷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스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옷은 예사 소리 시옷, 된 소리 쌍시옷 있고 그 뒤에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지읒은요, 자짜 하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차가 있겠죠. 자짜 차. 그래서 츠. 그 다음에 기억은요, 크가 있습니다. 크. 자, 그래서 바다 사자가 빠따싸짜까 파타차카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이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입니다. 바다 사자가 빠따싸짜까 파타차카. 잠깐만, 여러분들 요거 그 자료 받은 거 그쪽에 백지죠? 자음표는 여기다 넣으십시오. 자음표는 표가 좀 커요. 그죠? 자, 쌤이 개인적으로 한 번에 예쁘게 그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쌤이 다 그리고 나면 따라와 주세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렇게. 입술, 잇몸, 세입, 여린입, 목청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위에서 그 자음 칸을 좀 크게 그리세요. 처음 그릴 때. 하나, 둘, 셋, 오케이. 넷, 다섯. 이렇게 다섯 칸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발음 위치, 그 다음에 이 위아래를 처음에 좀 크게 그리세요. 위아래를 처음에는 발음 위치, 그 다음에 발음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 위치는 입 제일 바깥에서부터 입술. 아니요,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표 나중에 그리세요. 이거 보면서 이해 좀 해야 될 것 같다. 앞에 보세요. 이거 표 다 그리면 시간 줄 테니까 그때 봅시다. 자, 발음 위치 아까 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 입 가장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입술 소리, 다음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이 소리 다 붙여야 돼요, 여러분들. 센 입천장 소리,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목청 소리. 이렇게 발음하는 위치가 나뉘고요. 자, 다음 여기 옆에는 어떻게 할 거냐? 파, 열, 파, 찰, 마, 찰, 인데 얘네 위치는 교과서마다 조금 바뀌어 있는 데도 있어요. 위아래가. 자, 다음 표는요. 비음, 그 다음에 유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안에 따라서 얘네 세 개는 안 울림 소리잖아. 그러면 얘네 안이 또 어떻게 나뉘게요?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나뉘는 거야. 마찬가지겠죠.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로 나뉘고요. 마찰은 뭐밖에 없어? 예사 소리랑 된 소리밖에 없습니다. 거센 소리가 없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입술의 파열음 소리 뭐 있냐? 뿌, 트 이렇게 있고요. 잇몸 소리는요. 뜨, 트 이렇게 있고요. 자, 여린 입천상 소리는 크가 있습니다. 자, 다음 파찰음은요. 쯔, 이렇게 있고요. 자, 다음 마찰음은요. 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목청 소리 흐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비음에는 미음, 니은, 그리고 이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는 잇몸 소리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데 얘네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표를 얘네를 전부 다 그려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내가 문제 풀고 확인하고 이럴 때 표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사 소리만 다 적으면 됩니다. 바다, 사, 자, 가 하고 나면 해까지. 바다, 사자가 해 하면 얘네들이 전부 뭐야? 안 울림 소리거든. 이해되죠? 안 울림 소리 바다, 사자가 해만 적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쌍기역이랑 키읔은 같은 칸에 있어요. 뜨도 뭐야? 같은 칸에 있고 뿌프도 한 칸에 있어요. 이 한 칸 안에서 얘된 거가 나눠지는 거거든.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과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 칸은 비읍이 들어가 있으면 동시에 뭐도 들어가 있는 거다. 뿌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디귿이 들어가 있으면 뜨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비읍이 들어가 있으면 끄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지읒이 들어가 있으면 뜨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같은 칸이기 때문에 외울 때는 그냥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바다, 사자, 가, 해라고 해서 얘네들 그냥 예사 소리들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밑에 뭐 해보면 돼? 비음이랑 유음은요. 이제 울림소리죠. 그래서 비음의 색이 있어요. 미음, 니은, 이음. 얘네는 사실 그냥 입술, 잇몸, 여름 입천장인데 얘네 아까 얘기했듯이 받침에 넣어보면 바로 어딘지 알아요. 어딘지 바로 알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리을도 랄랄랄랄랄랄랄라 잇몸에서 소리 나는 거. 느껴보면 바로 압니다. 알겠죠? 이 지읒이 좀 애매한데 얘네들은 그냥 이제 바다 사자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자음표가 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거 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뭐야?
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모음표랑 자음표는 기본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입술 소리, 인공 소리, 세림 천장 소리, 여린딩 천장 소리, 그 다음에 파열음처럼 마찰음 얘네 다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음모 파트가 지금 요게 한 단원 내용이야. 단원 내용. 여러분 내가 2달 막 3달 동안 배우는 한 단원. 그 한 단원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이제 끝난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요 음모 파트가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시험 문제를 틀려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틀려온 학생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부 뭐라고 하면서 들고 올까요? 실수했어요 라고 하면서 들고 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만들어내는 분께서 여러분들을 실수하게 만드는데 달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진짜 실수 많이 하게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는 습관이 좀 필요해요. 알겠죠? 저기 아름 다 적었어?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요 맨 밑에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요 국어 의문 체계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 자음 얘 된 거 있잖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얘가 되게 특이한 체계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로 된소리 발음이 있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거센소리가 없고요. 거센소리가 있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모두 구분합니다. 그게 좀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넘어가기 전에 하나 이제 쌤이 얘기할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음운이라고 하는 건 실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어? 아니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추상적인 소리라고 했어? 추상적인 소리라고 했죠. 실제로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추상적인 소리라서요. 생각해봐. 그러면 나라마다 음운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소리라고 인식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음운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어랑 우리말에서 서로 없는 발음이야. 자, 생각해보세요. 얘 알파벳으로 적어보세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DA로 적으면 다인데요. TA로 적으면 뭐야? 타인데요. 그러면 D가 2번이니까 DDA로 적을 건데요. 그런 알파벳 표기법이 있습니까? 사실 실제로는 없어요. 얘를 보고 DDA라고 적었다고 칩시다. 이거를요, 여러분들 외국인은 뭐라고 발음할까요? 느다 이렇게 발음할걸? 맞죠? 자, 그래서 이 따를요 알파벳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없어. 알겠죠? 자, 다음 또 있습니다. 영어. 자, 얘를 우리 한글로 표기해 봅시다. 어떻게 표기할 거야? 어떻게 표기할 거예요, 서연? 자, 바이브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영어는 지금 V랑 B랑 서로 어떻게 되어 있어? 음운이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비읍이랑 비읍으로 똑같이 적었지.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B 있죠, B. B는 이 V 소리랑 똑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랑 이 비읍이 B랑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V는 이 비읍이랑 똑같아요. 생각해봐. 우리는 이거 비읍 소리 냈죠. 어떻게 소리 내요? 빠, 빠, 빠. 공기가 나오는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소리 내죠. 빠, 빠, 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발음해요? 얘는요, 파열음이 아닙니다. v는 뭘까요? 공기가 마찰돼요. 이해되죠? 바이브. 공기를 마찰하면서 내는 소리가 부야. 근데 우리말에 비읍에 해당하는 마찰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기했지만 실제로 이 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를 표기할 수 있는 우리말에 의문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장 가까운 비읍을 쓰는 것일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우리가 의문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리라고 인식되는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달, 딸, 탈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야. 달, 딸, 탈. 그런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요 된소리 발음입니다. 된소리 발음. 살면서 한 번도 발음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외국인이 어른이 돼서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요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딸 발음을. 탈도 안 되고 달도 안 되고 어떻게 발음을 하는 거야? 뜨아, 따 이게 힘들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미묘한 어떤 이 소리의 세기 차이로 이 의문을 구분하는 이런 이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모음 중에서 모음의 종류를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모음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나눕니다. 양성 모음은 뭐냐면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음성 모음은요,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자, 요게 가장 많이 드러나 있는 게 뭐냐면 저기 의성모, 의태어입니다. 자, 요 양성모음의 베이스는 어떤 모음이 베이스가 되냐면요, 아라는 모음이랑 오라는 모음이 베이스가 됩니다. 음성모음은요, 어라는 소리랑 우라는 소리랑 으라는 소리가 베이스가 됩니다. 선생님, 얘는 왜 3개고 얘는 2개예요? 얘가 왜 2개냐면요, 사실은 이 아의 반대가 어고 오의 반대가 우인데 의의 반대에 해당하는 양성모음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건데, 점으로 찍히는 거 본 적 있을걸? 모음 중에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 이게 얘를 아레아라고 하거든요. 아레아. 근데 옛날에 이 아레아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깨진 겁니다.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의 밸런스가. 옛날에는 3개로 동일해가지고 우리말에 있는 모든 모음이 양성이랑 음성으로 다 나눴거든. 그런데 이제 아레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 우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어, 우, 으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모음은 뭐가 더 많다? 음성모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밝고 경쾌한 느낌이랑 어떻게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주냐면요, 잘 보세요. 퐁당퐁당. 자, 이러면 우아 우아 해서 지금 양성모음만 썼죠. 퐁당퐁당.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양성모음을 우어 우어라고 해서 음성모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풍덩 풍덩이 되는 거야. 풍덩 풍덩. 이러면 어떻게 돼요? 풍덩 풍덩보다 훨씬 더 무거운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가벼운 돌을 시냇물에 던지면 퐁당 퐁당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무거운 돌을 집어 던지면 풍덩 풍덩 소리가 날 것 같단 말이야. 알겠죠?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 또 있는데 뭐도 있어요? 번쩍번쩍도 있습니다. 이 빛나는 크기가 반짝반짝보다 번쩍번쩍이 더 크게 느껴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말의 모음은 이런 느낌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요거 쌤이 프린트 해준 거 27페이지까지 프린트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27페이지까지 멘토 시간에 하고 팀도 매기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넘어가가지고 요거 20페이지 있죠. 아니네. 이거 수능 문제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읽고 풀 수 있겠는데? 원래 풀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읽고 풀어보세요. 풀 수 있겠다. 그렇죠. 수능 문제인데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 좀 펴줘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니체의 몸 철학이 현대 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8월 15일 숙제입니다. 1장에 시 니체의 몸 철학이 현대 무용에 미친 영향.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면 그 네토 선생님한테 같이 좀 읽어달라고 하세요. 자, 다음 넘어가서 3장. 자, 3장은요, 요거 4개 할게요. 6번까지. 그래서 이렇게 3장에 4, 5, 6 이렇게 3개. 8월 19일 오늘 숙제. 오늘 저기 문법 저게 생각보다 빨리 풀릴 거거든. 그래서 저거 풀고 틀린 거 매기고 하고 나면 이거 4개 풀게요. 자, 그래서 총 지문 4개 숙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아직 조금 시간 남았는데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 쌤이 답지를 안 뽑아줘가지고 답지 좀 뽑아줄게요. 얘들아 미안 좀 앞에 나와주세요. 저 바로 나오는 즉시 찍어가지고 나와줄게.